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석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이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 권력을 지배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정의이며 그 중에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정의는 곧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정의와 상식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밤 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상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온 나라를 뒤끓게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영이란 탈을 쓴 채 인허가권을 쥔 권력이 땅을 헐값에 매수한 뒤에 자신과 한 통속인 꾼들이 뜻대로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값에 되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할 공직자가 꾼들과 짜고 시민의 손해를 입힌 배임, 그리고 넘쳐나는 돈으로 정관계의 검은 돈을 먹인 뇌물, 그리고 대부분 재판 거래에다 횡령 등 온갖 범죄가 뒤엉킨 아수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14일 밤 이 사건 주범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은 불과 2시간 뒤에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가 대장동에서 한탕을 한 꾼들이 우두머리인 사실은 이미 언론에 셀 수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에는 우선 그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한 700억과 그리고 곽상도의 아들에게 건넨 50억이 뇌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이 나라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을 재판 거래로 오염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권순일 대법관 방을 8차례나 들락거리는데 권순일은 자신이 앞장서 대장동 게이트를 스스로 설계했다고 자랑했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그 권순일을 비롯해 법조 정관들은 하는 일 없이 연 2억의 돈을 받으며 김만배가 소유한 화천대유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후 뇌물수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키맨 중에는 미국으로 튄 남욱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주범들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증거 수집에 총력전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남지청을 비롯한 핵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미적거렸으며 주범들이 휴대폰조차 제때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있자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빠르게 청구했는데 그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은 대장동 게이트의 뇌물죄 수사는 물론 연관된 어떤 수사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영학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거부는 밝혀낼 길이 없어 보입니다. 권순일이 관련된 재판 거래도 의혹만으로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는 그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말하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뒤에 한 발 물러섰지만 말입니다.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난 김만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철저히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어제 김태규라는 전직 부장판사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김만배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상식 따위는 개나 주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 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 주기에 영장 자동 발급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 판매기가 된다. 14일 김만배 구속영장을 기각한 문성관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늘 듣던 얘기죠.
영장을 기각할 때마다 말입니다. 그는 광우병 오보를 낸 PD수첩 제작진과 무단 방북을 한 진보진영 인사에게 무죄 판결을 해서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김태규 변호사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지순진한 것이다. 그는 김만배에 대한 영장 기각을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김명수의 법은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은 해답이다. 그들에게는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 어쨌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해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게 검찰이 원래 바라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덕분에 성남시를 포함한 윗선 수사는 이제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영장 범죄 사실에 적힌 뇌물 공여 혐의가 총 755건입니다. 1,1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배임으로 구속된 유동규와 김만배가 공범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만배가 뇌물로 공여한 자금은 화천대유 회사 돈이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김만배는 이런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그가 천화동 인리로 배당금 절반은 그분 끝이라고 발언한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 그런데 이 상식인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김만배의 뇌물 공여나 배임 등 범죄에 어느 정도 신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판사는 우리 모두의 상식을 뒤집었는데도 지금쯤 안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만배가 핵심 당사자인 재판거래 수사에 거대한 장애물을 만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사검사들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국정감사에서 그분은 정치인도 아니라고 했으니 김만배 역시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15일 성남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9월 29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놀랍게도 시장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남시장의 집무실을 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일까요? 설마 나중에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하라고 미룬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어디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성남시장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장동 게이트는 사실상 꾼들이 모의한 한탕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영이란 허울을 씌운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의혹의 핵심은 바로 설계입니다. 왜 공공의 몫이어야 할 수천억 원이 업자들에게 가도록 사업 구조를 짰는가? 이 근본적 질문에 아직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자신이 결제한 설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의했고 누가 안을 만들었으며 누가 결제했는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로서 이 한탕의 행동대장 격인 유동규가 측근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설계자라고 했으니 배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도 휘하 직원들이 잘못으로 모두 돌려버립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술실장은 대장동 큰 게 있다, 느낌 확 온 순간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은 노벨이 9.11 테러를 했다는 거냐는 식의 말장난으로 관역을 흩뜨리고 있다.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전형적 수법이다. 자, 김만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이 검찰을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 그는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후배 검사들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김만배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과학상도아들에게 준 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하면서도 정작 과학상도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말하자면 김만배가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저기 만들었다는 것이죠. 검찰이 성남지청 압수수색을 뭉갠 것도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버려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배임의 공범을 밝히겠다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지검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언급하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보와 기록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쪼개기 이송을 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상 이재명이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그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윤석열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의 그 발언은 민주당 박주민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인데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분이라며 이 발언이 준비된 발언이라는 뉘앙스의 말도 했습니다.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는 그때 후배 검사들에게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검찰 수사팀을 믿지 못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 수사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런 판에 검찰을 불신하게 하는 뉴스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작년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놀랍게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은 수사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오전에 비로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지휘하는 김오수가 법무차관에서 퇴임을 한 뒤에 작년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인의 자문으로 있으면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 김오수는 작년 12월 24일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서 1,308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던 법무법인 화인에서 월 2,9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일까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신용만 하며 뭉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떼칠 수 없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도 뒤늦게 수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어제 검찰은 유동규의 내연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이해물증까지 사용했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이 휴대폰은 유동규가 지난번 압수수색 현장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폰으로 바꾸기 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로 대장동 게이트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도 바로 이 휴대폰의 존재를 알고 그의 내연녀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뭉갠 채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말하자면 검경은 문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아들 곽병채의 50억 수수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곽상도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채 송치를 요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쪽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맞다면 경찰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재명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는 대장동을 민관 결합 개발을 하도록 설계했지만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이재명이 그분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단언할 수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 추악한 사기극의 맨 뒤쪽에 숨이 있는 자 말입니다. 그 가면을 찍고 더러운 민낯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서 정의는 사라집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 불의가 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정의의 적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